여보, 병원 다녀온 거 결과가 어땠어? 감기라더니 왜 이렇게 오래 가? 그게 감기가 아니래. 선생님이 검사해 보시더니 매독이라고 하셨어. 뭐라고? 매독이라고? 우리 나이에 그런 게 다 있냐고. 나도 정말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 매독은 꼭 최근에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대. 오래전에 걸렸는데 이제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임신 걱정이 없으니 예방 생각도 안 하고 검진을 안 받으니까 모르고 지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구만. 그래. 당신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지.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늘어나고 있는 감염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층 성병입니다. 한때는 젊은 세대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안전 불감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임신할 일도 없는데 굳이 피임할 필요가 있겠어. 우린 오래된 부부인데 무슨 걱정이야. 하지만 그 순간 방심이 문제를 키웁니다.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가다 보니 전염의 기회가 더 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작은 상처가 잘 납니다. 이 작은 상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좋은 통로가 되죠. 남성 또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립선 기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결국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성병에 더 쉽게 걸리고 병이 퍼지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부끄러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병원에 가기를 꺼리십니다. 내 나이에 성병이라니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진단을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병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한 분은 몇 달 동안 단순 방광염인 줄 알고 약만 먹으며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큰 병원에 가셨더니 성병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미 염증이 퍼져 치료가 훨씬 힘들어졌죠. 이처럼 제때 진단을 받지 않으면 사소한 증상이 큰 질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병은 단순히 성기 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을 타고 퍼질 수도 있고 간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성병이 겹치면 몸 전체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치료 과정입니다. 노인 환자는 이미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런 약들과 성병 치료제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약물 부작용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고 결국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요양시설이나 노인정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는 곳에서는 전염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증상을 숨기기 때문에 누군가 병을 앓고 있어도 아무도 모른 채 옆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병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병이 아니라는 점. 둘째,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치료도 늦어져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렵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분비물이 나온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노년층에서 성병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감염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진행 속도가 빠르고 합병증이 쉽게 나타나고 치료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복잡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비교적 빠르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상처 회복도 더딥니다. 작은 감염이 들어와도 몸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 사이에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곰팡이 감염도 젊은 사람은 며칠 약을 쓰면 좋아지지만 노인에게는 몇 주, 몇 달이 가기도 합니다. 성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체 구조의 변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상처가 잘 납니다. 이런 작은 상처가 성관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기능이 약해지고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신체가 감염에 취약한 구조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는 동반 질환입니다. 노인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혈관과 면역 시스템을 약하게 만들고 약물 치료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성병 치료제는 이 약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를 써야 할 경우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어지럼증이나 혈압 급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 하고 그만큼 치료가 늦어집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요인입니다. 내 나이에 성병이라니라는 부끄러움, 가족들에게 알리기 싫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병을 숨기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통계에 잡히는 환자는 극히 일부일 뿐, 많은 분들이 검진조차 받지 않고 집에서 버티다가 상태를 더 키웁니다. 결국 병원에 올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이 배뇨 곤란과 열이 계속 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립선염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성병으로 인한 감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세균이 혈액까지 퍼져 폐혈증 초기 단계였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치료가 늦어져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뻔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전염 위험성입니다. 젊은 세대는 성병 검사를 상대적으로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검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임신 걱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고 몸에 이상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러다 보니 성병이 있어도 본인조차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됩니다. 특히 요양시설, 노인정 같은 공동체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합병증입니다. 성병은 단순히 생식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염, 신경계 손상, 심지어 치매와 같은 뇌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독 같은 경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까지 침범해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성병을 더욱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성병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은 면역력이 버텨주고 치료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복용 중인 약도 많아 치료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사회적 편견과 부끄러움 때문에 병을 숨기면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성병은 수치심의 질환이 아니라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감추고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질 때 바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노년층에서 성병이 빠르게 늘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상식과 안전 불감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이 결국 병을 부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첫째, 가장 흔한 오해는 임신 위험이 없으니 피임은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피임 도구는 임신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것을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면서 많은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성관계를 이어가고 결국 예기치 못한 감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린 오래된 부부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한 배우자와만 관계를 이어간다면 위험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시설에서 친밀한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노인정 같은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교류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다시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우린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아무도 예방을 하지 않는 것이죠. 셋째, 성병은 젊은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라는 편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성병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노인 환자의 증가율이 더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성교육을 통해 예방 지식을 조금이라도 배웠지만 지금의 노년층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한 세대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부끄러움과 침묵입니다. 혹시라도 성병일까 싶어도 주변에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친구에게 털어놓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혼자 참고 버티다 병을 키우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이런 얘기는 괜히 창피하다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병이 악화되고 치료가 더 힘들어집니다. 다섯째, 정보 부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성병 정보, 예방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정보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병원에서 들은 설명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위험은 잘 모르고 막연히 괜찮을 거라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병의 확산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콘돔 사용률은 젊은 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전 불감증이 현재의 위기를 만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병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숨길수록 더 위험해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안전지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치료가 늦어져 더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지가 아니라 방심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병을 설마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부 사이니까 상관없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런 병하고는 상관없어. 하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성병을 노년층에서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년층 성병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공동체 감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의 요양시설, 요양병원 혹은 노인정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시죠. 그런데 이 공간이 성병 전염의 또 다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이유 모를 발열과 배뇨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감기나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성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여러 명에게 전염이 퍼져 있었다는 점이었죠. 누구 한 명이 먼저 병을 갖고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장치 없이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병이 조용히 퍼져나간 겁니다. 노인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 혼자가 된 남성, 여성분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안일함 때문에 예방을 하지 않고 혹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병이 옮겨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사실을 당사자들이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큰 낙인이 되다 보니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합니다. 내가 창피를 당하는 건 괜찮아도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얼굴을 못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결국 병을 혼자 감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생활 안에서 전염은 더 조용히, 더 깊숙이 퍼져나갑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와 가까워진 뒤 몸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방광염이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약만 사드셨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큰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는 성병이었습니다. 이미 염증이 자궁과 방광까지 퍼진 상태였고 치료가 훨씬 힘들어졌죠. 이분이 가장 괴로워했던 건 병 자체가 아니라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는 몸살이 오래 간다라고만 이야기하시고 몰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새로운 교제를 시작한 뒤 소변이 불편하고 열이 나는 증상이 생겼는데도 숨기고 지내다가 뒤늦게 큰 병으로 번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은 결국 요로 감염이 폐혈증으로 진행돼 응급실에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년층 성병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명이 병을 숨기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명이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는 간호사, 간병인 같은 직원들까지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충격적이고 아직까지 금기시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뉴스나 통계에는 일부만 드러납니다.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층의 성병은 개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 문제입니다. 요양시설, 노인정,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예방을 해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병이냐는 말이 아니라 이 나이에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병은 조용히 퍼지지만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예방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성병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염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따라오는 합병증과 후유증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성병은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갖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위험입니다. 성병이 생식기나 요로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방광, 전립선, 자궁, 난소 등으로 번지면서 만성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고 배뇨 시 통증이 지속되며 여성은 하복부 통증과 잦은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이미 다른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증상이 겹치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둘째, 전신으로 퍼지는 위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독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피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심장에 영향을 주면 대동맥이 약해져 파열을 일으킬 수 있고 뇌에 침투하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령층에서 인지 장애가 갑자기 나타나 병원에 왔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매독이 뇌에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병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셋째, 간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일부 성병은 간염 바이러스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B형,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고 성접촉으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간염은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간경화, 간암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간 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넷째,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성병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혈관에 영향을 주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 기능도 약화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성병과 심장병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다섯째, 정신적 후유증입니다. 노년의 성병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이야라는 자책감, 가족에게 들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적 부담이 오히려 면역력을 더 떨어뜨려 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병을 숨기고 방치하다가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섯째, 치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노년층은 다른 만성질환 약을 이미 복용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병 치료제와 충돌할 수 있어 의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래서 치료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감염이 더 깊어지고 단순 치료로 끝날 수 있었던 병이 입원 치료나 수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합병증은 단순히 건강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배뇨 곤란, 만성 통증, 성기능 저하 같은 문제는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회 활동에도 큰 제약을 줍니다. 결국 삶의 질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성병을 단순히 잠깐의 불편함으로만 생각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성병이 곧 만성질환과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건강 문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성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한번 합병증이 생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상 신호가 있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층 성병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병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몸의 은밀한 부분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병은 숨길수록 깊어지고 드러낼수록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당당하게 검진을 받고 예방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